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가 티몬 위메프의 정산 환불 지연 사태 발발 20일 만에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표는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인 피지사들이 소비자 환불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업계의 적극적인 결제 취소를 압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로 이커머스 업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부에선 플랫폼 성격이 비슷한 네이버 쇼핑 등이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티몬 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 책임론에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가 사태 발발 20일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오늘 티몬과 위메프 정산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지난 7일 이후 처음입니다. 구 대표는 티몬 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500억 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지속해서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과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나 전략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널리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인 피지사들이 소비자 환불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업계의 적극적인 결제 취소를 압박한 데에 따른 조치인데요. 당국이 피지사들을 향해 결제 취소 중단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자 백기를 든 겁니다. 피지사들은 최악의 경우 TMF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이른바 네카토를 시작으로 피지사들이 TMF 소비자 환불 절차에 나섰습니다.
네이버페이는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 내역 페이지 캡처 화면을 첨부해 결제 취소와 환불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도 직접 피해 소비자의 결제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취소와 환불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피지사들도 결제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토스페이먼츠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NHNKCP도 결제 취소 지원을 위한 전용 이의제기 신청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직 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피지사들도 대부분 이번 주 내로 결제 취소나 이의제기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피지사들이 당장 이번 주에 결제 취소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이의제기 창구는 열어야 한다고 지도할 방침입니다. 당국의 압박에 따라 피지사들은 우선 소비자 환불 조치를 진행한 뒤 TMF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TMF로부터 제때 정산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사실상 피지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 피해는 막았다 치더라도 중간에 있는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압박을 해놨기 때문에 뭔가 다른 수단을 써서 피지사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TMF가 파산 신청을 하면 피지사들은 사실상 환불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불능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방식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를 열고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즉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총 5,600억 이상 규모, 즉 5,600억 플러스 알파로 유동성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과 IBK 기업은행을 통해 3천억 플러스 알파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대 2천억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들 대상 총 600억 규모 2차 보전 사업을 지원합니다. 2차 보전이란 민간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해주고 정부가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보조 방식인데 이에 따라 관광사업자들은 정부 지원으로 2.5에서 3%포인트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 최종 책임이 위메프와 티몬 측에 있지만 당장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부도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켜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번 지원책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권에서도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1년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방식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 주재 오늘 오전 은행 등 전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 관계자가 모여 정산지원 피해업체 대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산 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3곳인데 해당 은행 모두 만기 연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기업 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전체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금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구영배 큐텐 대표를 포함해 경영진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이커머스 업계에 지각 변동이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산업위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요.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구영배 큐텐 대표는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검찰은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경영진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고소 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법리 검토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MF 사태에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티몬과 위메프가 상품 결제 대금을 정산이 아닌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큐텐이 상품 대금을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등 이런 것들을 인수하는 자금에서 사업 확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영진에게 횡령, 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판매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앞두고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한 점은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예정돼 있는 사태였다고 보신다고요? 네, 이번 판매 대금 정산 지원 사태를 두고 사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티몬과 위메프는 수년간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뜻하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티몬의 경우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1,309억 원이지만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빚이 7,193억 원으로 5.5배에 이르고요. 2023년 기준 위메프 역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617억 원인 반면 유동부채는 3,098억 원으로 5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재무 안정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나 쿠팡, 쓱닷컴, 롯데온처럼 브랜드 파워가 확실한 플랫폼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재편될 거란 전망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번 일로 두 플랫폼은 이제 소비자와 그리고 셀러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게 이제 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셀러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용자의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전망인데요. 이탈 소비자들이 타 이커머스로 유입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오픈마켓 사업 점유율은 네이버 쇼핑이 42.4%, 쿠팡이 15.9%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매입 위주인 쿠팡보다는 티몬이나 위메프처럼 오픈마켓 상품 위주인 네이버 쇼핑이 플랫폼 성격이 비슷해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반사익을 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 평균 거래액을 보면 지난달을 기준으로 티몬이 약 8,400억 원에 이르는데 또 위메프가 3천 원대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처럼 기업 자체가 튼튼한 이커머스 플랫폼에겐 기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에선 신뢰가 최우선 가치로 떠오른 만큼 이번 사태는 플랫폼들이 재무 개선에 힘을 쏟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G 넥스원이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와 함께 미국의 사족보행 로봇 전문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60%를 인수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LNGR LLC를 통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추진해왔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 승인을 비롯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이번 인수로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 5,540억 원 가운데 약 3,320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 60%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2015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설립된 고스트 로보틱스는 사족보행 로봇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대표 제품인 비전 60은 긴 배터리 지속 시간과 함께 자갈밭, 언덕 등 평탄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민첩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물에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LIG 넥스원은 올해 안에 워싱턴 DC에 협력센터를 설립해 국내외 로봇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두산그룹이 야심차게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지만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 속에 정부의 밸류업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 금감원이 제재에 나서며 이제 시선은 이대주주 국민연금으로 향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골자는 알짜 기업을 적자 기업과 합병해 지배주주의 배만 불린다는 겁니다. 1조 원대 흑자를 내는 바켓보다 200억 원대 적자를 낸 로보틱스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습니다. 금감원은 두산의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며 퇴짜를 놨고 정치권에선 이른바 두산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주 직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는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합병 시 시가로 기업 가치를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한 차례 더 정정 요구를 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결국 합병 비율 변경 요구는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제 시선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으로 향합니다. 국민연금은 에너빌리티 지분 6.7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할 합병 승인 주주총회는 특별 결의 사항으로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주 친화를 내세우며 밸류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도 관건입니다. 두산그룹주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 매수 청구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산은 청구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분할 합병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에 관심이 쏠립니다. 소액주주 비중은 가장 큰 반면 재검토 결정 기준은 6천억 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2890원, 현재 주가는 18,530원입니다. 매입 한도를 넘기면 지배구조 개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데 부동산 업계에선 젊은 출산 부부에 대한 금융 지원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제2차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산 극복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거 부분에서 면적 제한을 풀었습니다. 현재는 가구 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 원수에 따라 제한하기로 하면서 수요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전용 44제곱미터의 경우 13평인데 향후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공공임대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하려는 이유 중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합니다. 현재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는 가점제로 선정했는데 향후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장벽을 낮춰줄 금융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는 그러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그러나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많이 남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담보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파격적으로 금리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출의 그 규모라든가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하고 또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연 3만 5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급 물량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만한 질 좋은 주거 환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수억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일정이 맞물리면서 오늘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접속 불능 상태로
홈페이지 팝업 창에는 대기자 60만 명가량, 예상 대기시간 166시간 등의 내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날 올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호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펜타스를 비롯해 양천구 신정동 호반서민 목동,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등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는 단지들이 같은 날 청약 접수를 하면서 접속자가 폭주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당첨 시 2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레미안 원펜타스는 이날 택배 공급을 필두로 일반 분양 접수를 시작했으며 돈탕역 롯데캐슬은 이날부터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받았습니다. 호반서민 목동도 이날 계약 취소 주택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기존 15시 30분 마감에서 23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렉서스 코리아가 플래그십 다목적 차량 디올뉴 LM500H를 내놨습니다. 2열의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바탕으로 업무 의전용 차량과 레저족, 대가족 등을 타깃으로 프리미엄 세단에서 MPV로 옮기는 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진 기자가 타봤습니다. 벤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자 널찍한 실내에 비즈니스석을 연상케 하는 좌석 2개가 놓여 있습니다. 렉서스 코리아가 내놓은 디올뉴 LM500H 내부. 2열을 고급스러운 개인 라운지처럼 조성하기 위해 승차감과 쾌적함에 중점을 두고 제작됐습니다. 전고 1955mm, 전장 5135mm, 전폭 1890mm로 엔트리 모델인 알파드보다 실내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탑승객의 프라이버시도 강화했습니다. 흡음재가 들어간 파티션을 통해 1열과 2열을 연결, 분리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창문을 열고 닫아 공간을 분리할 수 있고 디밍 기능으로 프라이버시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우아함을 슬로건으로 내건 렉서스 차답게 곳곳에 장인 정신과 세심함이 묻어납니다. 화살기 모양의 일본 전통 문양 야바네 패턴에서 차용한 천장 우드 그레인 패턴은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승하차 시 손잡이 역할을 하는 어시스트 그립은 장인이 탑승객의 손 방향과 재질의 강도까지 고려했습니다. 76.5도까지 기울일 수 있는 2열 좌석과 세계 최초 부위별 타겟 공조 기능, 렉서스 최초 암레스트 열선 등은 맞춤형 안마의자 같은 안락함을 줍니다. 2열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렉서스만의 정숙성은 유지했습니다. 직접 몰아보니 2열에 탄 사장님도 탐낼 주행감을 갖췄습니다. 부드러운 가속감으로 시속 80km에서도 렉서스 특유의 정숙한 주행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これは新しいそのショーファードリブンのラグジュアリーな体験をと価値を提供する、レクサスとしての新たな挑戦であります。そして、レクサスコリアとしては LM を含めてこれまで韓国に投入できてなかった、レクサスの最上位ラインナップをいろいろと拡充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렉서스는 업무 처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법인 의전 차량 외에도 골프 등 증가하고 있는 레저족을 타깃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